제1회 태백시 세계바둑 콩그레스 학생 부문 결승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조인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과 중화 타이베이의 결승전이 치러지겠습니다. 최유태 선수와 왕하오첸 선수가 만났는데요. 두 선수 모두 극적으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죠. 그렇습니다. 준결승전에서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어려운 상대를 꺾고 결승전에 오른 만큼 이번 대결에서도 또 양국의 자존심을 걸고 또 두는 결승전인 만큼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제1회 태백시 세계바둑 콩그레스, 태백시와 강원특별자치도 바둑협회,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가 주최 주관을 맡았습니다. 대회 부문은 메인 토너먼트, 학생 부문, 초속기 바둑, 남녀 페어, 3인 릴레이 등 다채로운 부문으로 나눠서 치러졌습니다. 대회 일자는 2025년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렸고요. 대회 장소는 태백 O2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 대회는 지도 다면기 등 이벤트가 많이 마련이 됐는데요. 김채영 프로, 박하민 프로, 김다영 프로가 지도 다면기를 진행을 했고요. 네, 어린 꿈나무들을 상대로 지도 다면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둑이 너무 어려웠나 봅니다. 좀 괴로워하는 어린이의 모습도 보였고요. 김다영 선수도 다면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네요. 다면기 외에도 선수들을 위한 강좌가 펼쳐졌습니다. 김준석 프로와 최원진 프로가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과 다 같이 어울려서 재밌게 강좌도 진행이 됐습니다. 围棋的魅力在它的规则非常简单，但是玩的时候可以玩出无穷无尽的变化。我觉得这是它魅力所在的地方。目标吗？目标的话，我现在的目标是我手机上有一个应用，我每天就是学习1课的知识点，这就是我每天的目标。然后最后可能一点一点的积累起来，我觉得我的围棋水平会慢慢提高。然后我的目标是可以战胜所有我认识的人。 네, 학생 부문 결승전입니다. 최유태 선수와 왕하오첸 선수의 대국 이제 보내드리겠고요. 최유태 선수입니다. 2008년생이고요. 우승 경력이 화려한 연구생 출신의 선수입니다. 왕하오첸 선수고요. 중화 타이페이 출신의 선수입니다. 김성래 심판위원장의 입회 하에 진행이 됐습니다. 자, 왕하오첸 선수가 흙을 잡았고요. 생각 시간은 각자 5분에 초읽기 2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저도 이번 태백시 세계바둑 콩그레스 현장에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바둑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푸른 눈의 외국인 선수가 바둑을 두는 모습은 정말 다채롭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대국을 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인데요. 다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대국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외국 선수들을 만나보니까요. 정말 바둑이라는 이 콘텐츠 하나로 모두가 친해질 수 있더라고요. 저도 일본 선수를 만난 기억이 나는데요. 일본 선수와 번역기를 써가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또 SNS 아이디도 주고받으면서 좀 친목을 다졌습니다. 네, 바둑은 수담이라고도 하죠. 네. 손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사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하오첸 선수가 흑번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최유태 선수가 100번으로 시작을 합니다. 최유태 선수는 한국기원 연구생 출신인 만큼 이번 대회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도 뽑혔고요. 또 한국기원의 연구생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또 결승전에 임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물러나고 싶지 않은 한판일 텐데요. 또 결승전이고 또 외국 기사와의 대국이기 때문에 더 떨린 만큼 이기고 싶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세계바둑 콩그레스가 한국에서 펼쳐진 건 처음이거든요. 이 한국에서 처음 펼쳐진 세계바둑 콩그레스에
우승자 이 타이틀을 놓치고 싶진 않을 겁니다. 지금 흑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최효태 선수가 아낌없이 이 교환을 했고요. 네. 역시 이런 기본기는 확실히 탄탄합니다. 이 백돌의 공격을 이제 왕아오첸 선수가 좀 노려야겠죠. 씌운다든지 해서 네, 호쾌하게 일단 씌워 나갑니다. 네, 백도 여기 날일자가 블루 스팟입니다. 이것이 한눈에 보인다는 것은 최효태 선수가 그만큼 감각도 좋고 이 모양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행마가 차단이 되지는 않는 거죠. 뭐 억지로 이렇게 마늘모로 붙여서 차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백이 이렇게 살살살살 나오면 이 한 점은 잡히지만 백의 자세가 좋고 오히려 흑돌이 좀 몰리는 흐름입니다. 흑이 이렇게 둘 수는 없겠어요. 네, 흑이 이렇게 끊고 건너붙여서 끊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수를 치고요. 축이 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단수 치고 나와서 이쪽은 잡히지만 중앙 쪽이 뭐 주인이 바뀝니다. 이 석점이 거의 잡힌 형태죠. 네. 이것은 흑이 좀 실패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래쪽으로 늘어서 백으로 하여금 있게 하고 넘어가는 수가 좀 보통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흑이 차단은 무리라는 건데요. 반대로 늘었어요. 네, 이것은 비슷한 의미가 있죠. 이으면 넘어가겠다는 뜻인데 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끊는 수라든지 이렇게 끼우는 수가 좀 있거든요. 두면 끊어서 때려내더라도 다시금 돌파가 가능합니다. 오. 이것은 흑이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그렇네요. 백이 돌파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히려 이건 흑이 더 엷어진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공지능은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한 발 늦춰서 날일자로 넘어가는 수를 추천을 합니다. 치받으면 늘어서 넘어갈 수는 있죠. 근데 꽉 막아둡니다. 이건 곤란한 거 아닌가요? 일단 뭐 여기 끊는 수, 끼우는 수 둘 다 가능하거든요. 네. 이렇게 끊으면 흑이 이렇게 받는 것은 돌파가 당해서 일단은 실패고요. 그렇죠. 이쪽으로 늘면 타고 나오면 기분 나쁩니다. 여기 끊는 자세가 좋지가 않아요. 단수를 맞고 넘어가면은 오히려 이 흑돌이 좀 부담이기 때문에 여기 결행을 바로 하면 최효태 선수가 초반에 좀 기선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자, 끼웠습니다. 네, 역시 물어보죠. 어떻게 받을 것인지. 네. 왕아오첸 선수가 일단 한 발 욕심을 냈기 때문에 단점이 생긴 겁니다. 그냥 이었어요. 이 수는 좀 의외인데요. 이거는 반대로. 지켜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왜 여기를 안 끊었을까요? 돌파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빵 따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쪽 돌파가 워낙 더 중요했었는데 최효태 선수는 이 정도의 활용으로도 내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여기도 좀 느린 감이 있거든요. 3-3을 판다든지 걸치는 것이 조금 급했는데 여기는 흑에게 허용해도 한 칸 뛰면 타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백돌만 조금 뜬 느낌이에요. 흑은 선수로 넘어가서 그래프 차이는 뭐 서로 호각이지만 오히려 최효태 선수가 약간 아쉬운 느낌입니다. 네. 좀 차이를 크게 벌릴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고요. 왕아오첸 선수가 이번에도 중국식을 가지고 나왔죠. 아. 준결승전에서도 흑번으로 중국식으로 좀 재미를 봤는데 이 중국식에 대한 연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주특기 포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특기 포석입니다. 이번에도 중국식 포석을 들고 나왔는데요. 최효태 선수는 한 칸 높이 걸쳐 두었습니다. 이 정석 옛날에는 정말 많이 두어지던 형태였는데요.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두고 벌려두면 중앙으로 한 칸 띄어서 네. 이런 진행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추억의 정석이죠. 네, 이런 추억의 정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왕아오첸 선수는 어떻게 받아들까요? 반대로 젖혀요.
네, 이 수도 가능합니다. 좀 복잡해지는데요. 아마 이 바깥 안쪽으로 젖혀서 단수 치고 이렇게 느는 수를 왕아오첸 선수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요즘엔 이렇게 두는군요. 사실 요즘에는 중국식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렇게 두는 형태가 예전에 좀 유력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두 번 단수 치고 귀를 잡아도 백이 큰 불만이 없습니다. 흑은 중앙을 차지하겠지만 또 백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백이 조금 더 재밌는 형태다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다르게 흑이 응수할 수는 없고요. 단수를 치고 느는 수가 절대입니다. 그대로 변화도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유태 선수는 그냥 반대로 단수를 치네요. 이렇게 단수 쳤다는 것은 바로 맞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백이 무책이죠. 지금 이렇게 백이 세력을 쌓았지만 먼저 흑돌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바로 이렇게 막는 수는 밀고 붙여서 백이 좀 재미없습니다. 흑이 넘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은 귀를 막기보다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여기 막는 수를 노려가면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전에 상당히 많이 두었던 그런 정석 진행인데요. 붙이면 흑은 귀를 차지하고요. 백은 중앙 쪽을 젖혀가는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정석을 선택했다는 건 기풍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스타일의 기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유태 선수의 바둑을 제가 많이 보진 않았지만 지금 귀 쪽으로 칠리를 차지하는 수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두는 것으로 보아서는 좀 두텀을 오히려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두터움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변화를 구한 거군요. 네, 중앙 쪽을 밀어가면서 먼저 두텀을 차지할 수 있죠. 하지만 실리로는 흑이 좀 앞서 나갑니다. 네. 두터움과 세력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는 약간은 흑 쪽으로 기울었지만 이 정도의 그래프는 큰 의미는 없고요. 서로 본인의 기풍대로 판이 잘 짜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승전인 만큼 초반에 서로 무난하게 진행이 되네요. 어떤 선수든지 결승전은 굉장히 떨리거든요. 네. 그런 만큼 그런 떨리는 승부에서 본인의 실력 발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서로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흑이 여기까지 온 수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백이 여기 침입이 좀 신경이 쓰였거든요. 근데 백이 여기를 그냥 걸쳤어요. 그렇다면 흑은 받아서 양쪽을 다 차지했죠. 그렇죠. 흑이 만족스러운 진행입니다. 오. 최유태 선수가 이렇게 걸쳐간 수보다는 좀 더 이곳을 침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흑집을 좀 깨는 것이 어땠을까 싶었는데 무난하게 걸쳐간 것은 흑으로서는 만족스럽습니다. 좀 아쉬운 수가 나왔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지켜두니까 흑이 양쪽을 다 두게 됐고요. 지금 들여다봤어요. 이 수는 예전에는 없는 수였죠. 흑을 두텁게 해주기 때문에 없는 수였는데 인공지능이 처음에 선보인 수입니다. 아래쪽을 먼저 교환을 하고 들여다보면 이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먼저 교환을 하고 두어서 이제는 흑이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워집니다. 이 받아주는 가치가 작아졌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이 들여다본 교환이 이득이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역시 최유태 선수도 인공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은 수들이 보입니다. 귀를 달려가겠죠. 네. 확실히 이런 이론 공부는 최유태 선수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선 날일자요? 이 수도 과거부터 나온 수거든요. 오. 귀를 차지하면 여기 건너붙이는 수를 노리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두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 수법이 있군요. 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백은 무난하게 둔다면 네, 여기를 받아두고 이쪽 귀 쪽으로 두는 수와 이 한 점을 제압하는 수 맛보기로 두는 것이 보통이고요. 재밌는 기술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수법이 있군요. 상변 쪽이 사실 근데 크게 집이 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지금 흙이 이렇게 두었다는 것은 귀를 차지할 때 한 번 더 벌려서 상변의 모양을 갖추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쪽을 받고 백에게 어딘가를 허용하더라도 또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고요. 왕첸하오 선수는 상변 쪽을 좀 더 중요시합니다. 자, 상변 쪽 지켜두고요. 지켜두니까 조금 그래프는 얘기를 하네요. 조금 아쉬웠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는 하변 쪽에 눈이 들어오죠. 하변을 침입하면서 전장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결승전인 만큼 두 선수가 좀 탄탄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제 승부의 추가 어느 정도 맞춰졌습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3-3은 약간은 아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눈목자로 두는 수가 일단은 블루스팟이었고요. 오. 네, 지금 막는 선택이 좋아요. 넘어가더라도 있고요. 끊는 교환을 하고 이것을 젖혀가면 다음에 여기 끼우는 수가 또 남아 있습니다. 네. 끼우면 두 점이 잡히죠. 그리고 중앙 쪽이 두터워지면 이제 이곳을 씌워서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백이 실리를 포기하고 지금 중앙 쪽으로 차지하는 것이 지금 올바른 선택입니다. 지금 3-3 침입을 해서 이 하변에 있는 흙 한 점이 너무 고립된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래서 3-3은 좀 욕심이었다. 네. 눈목자 정도가 좋았다라고 인공지능은 이야기했고요. 자, 왕하오첸 선수가 또 실수가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둔 이상 어쩔 수 없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를 빼앗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 이렇게 한 발 물러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선수가 흙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막아서 타이트하게 두고 싶고요. 흙도 내친 걸음입니다. 여기를 끊어 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끊고 한 점을 잡고요. 때려낼 때 중앙을 젖혀서 이제 여기를 나와서 두 점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요. 네. 하변도 백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 되더라도 이 두 점은 이제는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귀를 차지해 두었기 때문에 흙도 충분히 둘 수 있고요. 네. 이제 대세점을 좀 찾아가야겠는데요. 네, 일단은 흙이 방향이 좀 틀렸기 때문에 그래프는 백 쪽으로 좀 기웁니다. 여기서 손을? 흙이 이건 손을 빼면 안 되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좀 심한 말로는 이건 다 죽어도 이건 잡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손을 빼려면 이 교환은 필요치 않았고요. 이거 당연히 백이 끊어 먹겠죠. 이거 너무 큰데요. 이 교환도 너무 악수가 됐고요. 지금 여기까지만 교환을 하고 손을 뺀 것은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건 단번에 백이 횡재를 했습니다. 네. 너무 크게 손해를 봤어요. 아마 최혁대 선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네요. 네. 왕하오첸 선수도 이제 초속기다 보니까 하변 쪽에 흙 한 점이 잡히는 게 워낙 신경이 쓰여서 좀 고민을 하다가 실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이 한 칸으로 이쪽을 잡고 중앙을 젖히면 여기 또 두 점 잡히는 것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고 뛰어나갔으면 됩니다. 그렇죠. 두 점 잡히면 또 손을 빼면 되고요. 이렇게 좀 여유로운 발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손을 돌렸던 것은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거는 치명적인데요. 반면에 최효태 선수는 횡재를 하면서 아주 쉽게 우세를 장악했습니다. 자, 차이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바둑이 다 정리가 됐거든요, 벌써. 그리고 여기까지 큰 실리로
최유태 선수가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흑이 여기 쉬어갈 겁니다. 이 한 점만 잘 타게 하면 이바둑은 흑이 해볼 데가 없어요. 백이 다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상기, 좌상기 다 살아 있습니다. 하변 쪽만 타개를 잘하면 이바둑은 최유태 선수가 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흑은 역으로 이제 하변 쪽을 잡으러 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쵸. 여기를 뭐 크게 잡거나 뭐 다른 곳에 이득을 보아야 되는데 다른 곳은 사실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만큼 백이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일단 씌워 가고요. 백이 사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네, 한 칸을 띄웠고요. 흑이 이런 식으로 씌운다 하더라도 지금 아래쪽이 이렇게 붙여 끌어도 이미 좌하기 쪽은 단단합니다. 흑돌이 와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어렵지 않게 사실 사는 형태입니다. 안형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왕아웃첸 선수가 좀 긴장을 했을까요? 지금 이 좌하기 쪽 수순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바깥쪽으로 막는 것은 너무 쉽게 살기 때문에 실리로 안쪽으로 잡아서 뭐 이런 교환을 하고요. 실리로 조금 이득을 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또 바깥쪽으로 뒀어요. 여기서 별다른 행마가 없거든요. 그냥 있는 정도인데 실리로도 백이 좀 이득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이 중앙 두 텀을 통해서 어딘가 이득을 보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백이 다 단단하게 지켜져 있습니다. 흑이 해볼 데가 없는 바둑이에요. 이런 건 정확하게 살아가네요. 네, 최유태 선수가 연구생 지금 신분이고 현재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면 아마 기회를 내주지 않을 겁니다. 네. 수순이 많이 진행되진 않았는데 벌써부터 좀 유불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하변 쪽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지만 여기는 뭐 있는다든지 해도 문제가 안 되고요. 여기 단수 치는 것도 또 생겼어요. 네. 먼저 이것을 교환을 하네요. 교환을 하고 바로 끊어갈 수도 있습니다. 받아야죠. 지금 여기 뚫는 것은 바꿔치기가 말이 안 되고요. 받아야 하는데 이어서 너무 많이 당하는데요. 네, 뭐 문제 없이 살아 있습니다. 자, 끊어놓는 교환까지 이득을 보고요.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왕하우첸 선수도 너무 아쉬운 한 판이 될 것 같아요. 이 좌하기 쪽은 두고두고 아마 좀 남을 것 같아요. 네. 왕어첸 선수 정도의 실력자라면 이런 실수를 하는 선수가 아닐 텐데 이 결승전이라는 긴장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실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래쪽은 뭐 이쪽을 젖힌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여기 젖히면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단수 치면 이어서요.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으로 살아있죠. 사활에는 문제가 없네요. 이 정도 사활 문제 정도는 이제 선수들은 눈 감고도 푸는 정도의 실력자들일 거고요. 네, 지금 최유태 선수가 중앙 쪽을 들여다봤다는 것은 이어서 확실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네. 오히려 사활에는 악수가 될 수가 있는 곳인데 두었다는 것은 확실히 아래쪽의 사활을 확인했다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화면의 모양은 정리가 됐습니다. 이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태백시 O2 리조트인데요. 볼 때마다 전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제1회 태백시 세계바둑 콩그레스 학생부 결승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판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왕아오첸 선수가 뭐 계속해서 아래쪽을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 연장책의 의미가 있겠죠. 백이 단수 치면 이 수도 오히려 악수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흑이 중앙 쪽으로 원래 찝는 수가 선수였는데 백돌이 여기 오면서 그 수가 사라졌죠. 네. 그렇다는 것은 여기 단점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형세가 좋지 않은 왕아오첸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점도 도드라지게 됐고요. 네. 또 그렇다고 솔직하게 지키기에도 지금 바둑이 너무 불리해요. 네, 지금은 여기 지킬 여유는 없고요. 이 수는 흑의 집을 어느 정도 차지를 하면서 이 백돌의 지금 안형을 조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확실한 두 집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변 쪽 돌 그리고 중앙 쪽도 노리고 싶은데 거의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받으면 젖혀서 거의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왕아오첸 선수는 어딘가를 좀 노려봐야 됩니다. 근데 정말 두터워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대로 개가를 가면 뭐 반면으로도 백이 많이 남는 형세이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둬서는 안 되고요. 자, 붙여서 이제 어떻게든 공격의 수단을 마련을 해보는데요. 최우태 선수가 이런 수법에 쉽게 넘어갈 선수는 또 아니죠. 네, 지금은 형세에 충분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험한 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왕아오첸 선수가 사실 준결승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바둑을 막판 상대에 좀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해프닝 같은 실수로 좀 운이 좋게 결승까지 진출한 만큼 이번 판도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끝까지 가보려고 할 텐데요. 백이 중앙을 젖히고 치받는 수로 인해서 여기 끊는 단점이 없어졌죠. 끊으면 오히려 흑이 잡힙니다. 그래서 백이 좀 여유가 생겼고요. 뭐 큰 자리라면 뭐 이런 곳은 하나 달리는 자리. 사실 바둑이 다 뒀어요. 별로 둘 데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두어서 그냥 두텁게 연결하는 것도 한 수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약점을 파고드는데요. 네, 오히려 흑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렇게 받으면 이곳이 선수고 언제든지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흑이 기분이 나쁘죠. 흑으로 하여금 이렇게 한 발 물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곳을 또 밀어서요. 계속해서 흑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받아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좀 역습을 좀 해야 됩니다. 비슷한 의미가 있겠죠. 자, 앞서 저희가 이제 태백 오투 리조트에서 대회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확실히 프로 선수들도 이 바둑을 잘 두는 선수들 중에서는 스키를 즐겨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혹시 조인선 해설위원은 스키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스키를 즐겨 하지 않습니다. 즐겨 하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 태백에서 열리는 또 세계 콩그레스에는 관심이 좀 덜 하시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리조트에서 이제 부대 시설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키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즐길 거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네. 되고요. 확실히 이번에 즐길 거리가 많더라고요. 네. 탁구장도 있었고요. 편의시설은 전부 다 갖춰져 있었고요. 선수들이 이 대국을 하고 그리고 또 식사도 가능하고 숙소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바둑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주어진 만큼 실력 발휘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나중에 또 함께 가서 즐겨보시죠. 네, 좋습니다. 태백 좋습니다. 태백시에서도 이 바둑 대회를 계속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이런 유럽 선수들을 초대해서 콩그레스를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한국에서 또 태백시에서 이렇게
열어주면 이 바둑계에서도 정말 환영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백 씨의 나중에 바둑 대회를 즐기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유태 선수가 중앙 쪽으로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두터움을 쌓았고요. 이 우변 쪽을 하나 달려놓고 이 바둑을 이제 끝내러 갑니다. 지금 상변 쪽에 조금 약점이 있었거든요. 굳이 이렇게 두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와서 백돌이 뭐 걱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흑돌만 신경이 쓰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죠. 바둑이 크게 우세하지만 내가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잡아도 무난하고요. 정말 두어 가면 갈수록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수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유태 선수는 유리한 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아오첸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이 좌하기 쪽에서 손실이 있고 그리고 하변을 살려주고 난 뒤로는 별로 해볼 데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좀 무력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백이 뭐 이렇게 호구를 치면 이 한 점도 크게 들어갔고요. 네. 이제는 유일하게 노릴 곳은 우변 쪽입니다. 우변 쪽인데 우변 쉽지 않아요. 네. 노릴 수 있는 돌이 좀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뭐 어딘가를 뭐 이렇게 끊으려 해도 사실 뭐 백이 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아오첸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정말 견고하게 두는데요. 보통이라면 여기 호구 쳐서 이 한 점을 완벽하게 잡는 것이 보통이지만 네. 이 수는 이 우상 쪽 백과 우변 쪽 백을 확실하게 연결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연결이 되면 중앙 쪽 나와서 끊는 수가 가능해요. 이것도 노릴 수가 네, 있나요? 이것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흙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또 조인선 해설위원이 이제 흙은 유일하게 우변 쪽의 백돌들을 노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최유태 선수가 견고하게 지켜두었습니다. 네. 이 한 점 이제 나와야죠. 네,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백은 하지만 뭐 다른 수도 가능하겠지만 연결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연결만 확실하게 확인하면 실리로는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최유태 선수도 이 형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최유태 선수가 한국기원 연구생 4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연구생 4조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우세 바둑이라면 아마 뭐 세계 어느 기사랑 두어도 본인이 자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연구생 4조면 입단을 준비하는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지만 예전에 한 3, 4조만 되어도 좀 이변을 일으켜서 입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1조의 선배들을 제치고 입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앙을 밀어서 연결을 확인하고 있죠. 흑도 연결이 되지만 백도 연결이 됩니다. 서로 무난하게만 정리하면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왕아오첸 선수가 준결승전에도 그랬고요. 상당히 끈기가 있는 선수로 보여지거든요. 네. 또 지금도 이 바둑도 또 결승전인 만큼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렇게 타국에 와서 대회를 진행했는데 결승전까지 올라왔고요. 더욱더 포기하기 싫을 것 같아요. 이 석점의 이 연결도 좀 불확실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붙이면 부분적으로 끊기는 형태지만 흙이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교환이 되면 연결이 가능해지죠. 네. 그렇다면 백은 뭐 이렇게 끊어서 그리고 이것을 붙여서 뭔가 수상전하는 수도 가능하지만 최효태 선수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두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바둑을 두었다가 역전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면 무난하게 두는 게 오히려 상대를 더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안전하게 두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겠고요. 왕아웃첸 선수도 그 자리를 지켜놓네요. 네, 여기 끊어지는 것이 너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지켜두었고요. 이번 태백시 세계바둑 콩그레스에서는 4박 5일 동안 대회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좀 대회 일정이 다른 대회보다는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이 참가한 선수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이벤트 경기도 정말 많이 열었는데요. 뭐 초속기 대회, 3인 릴레이 대회, 남녀 페어 등으로 좀 이벤트 경기를 다채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아마추어 대회와는 조금 다르게 대회 기간도 길었고요. 또 다채로운 경기를 많이 펼치면서 선수들이 다양한 뭐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마련한 그런 콩그레스였습니다. 네. 특히 이 초속기 대회는 10분 바둑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요. 10분 타임아웃제로 진행이 되는 이 초속기 대결. 조인선 해설위원이 생각하시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느끼지 않으신가요? 10분 타임아웃은 사실상 그냥 노타임으로 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바둑리그, 한국 바둑리그에서 10초 바둑으로 10초 피셔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진행이고요. 네. 본인의 생각 시간을 10분 만에 바둑을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초읽기가 없죠. 그렇죠. 보통 10분 땡바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둑을 두려면 뭐 1초 내지 2초에 한 수씩 두어야 판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흙이 상변 쪽을 넘었죠. 귀 쪽을 괴롭히려고 둔 건데 지금 여기를 찔렀습니다. 좀 받아야 돼요. 어딘가를 받아야 되지만 여기는 옥집이죠. 그렇다면 여기도 한 집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 하변부터 상변 쪽으로 나온 이 전체 대마가 아직은 두 집이 없습니다. 두 집이 없나요? 네, 이렇게 연결하면은 일단은 전체가 두 집이 없어요. 지금 최효태 선수가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흙이 위기라는 건데요. 일단 끼웠고요. 거기는 시간 연장책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두지 않으면 여기 돌파가 되기 때문에 네. 선수 교환이고요. 뒤로 받을 수는 없나요? 이곳은 뭐 먹어도 그만이고요. 먹겠죠. 뒤로 받는 것보다는 먹는 수가 조금 이득이고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초읽기에 몰린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 이 20초 초읽기 와중에도 여러 생각이 오갈 겁니다. 내가 이걸 잡으러 가지 않아도 충분한데 이것도 충분히 공격할 만한데 그래서 여러 생각이 오가면서 이런 시간 연장책을 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여기 치받고 이렇게 두어서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조여붙이는 것이 끝내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좀 괴롭히고 싶은데요. 어떻게 받을지도 좀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왕아웃첸 선수는 바둑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큰 대마를 방치하면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던질 곳을 좀 찾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네, 비슷한 의미죠. 이 자리를 두어서 흙이 두 집이 나는 형태가 안 됩니다. 이쪽을 두어도 하나 교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집이 안 나죠. 그리고 백이 위험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공격하면서 끝내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이 큰 대마가 살아도 백은 뭐 다시 여기 막으면 그만입니다. 네, 그만이기 때문에 백은 뭐 기분 좋죠. 즐거움만 가득한 공격이네요.
묘한 곳을 붙여갔는데 집 차이가 확 벌어졌죠. 지금 이렇게 붙이면 흙이 좀 사는 형태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두 집이 없다는 건가요? 네. 어떻게 뒀어야 됐나요? 사실 제가 흙이어도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곤란하죠. 네, 사실 돌을 걷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너무 어려운 형세입니다. 네. 그 전부터 흙이 어려운 형세였었는데 지금 이 흙대마가 몰리면서 좀 결정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뭐 안전하게 뒀지만 찔러도 뭐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네. 많이 곤란해 보이네요. 네. 지금은 이 자리를 하나 찔러두고 중앙 쪽을 지키면 이제는 다 잡혔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곳은 없고 아래쪽에서 집이 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집밖에 없어서 다 잡혔습니다. 네. 이 큰 대마가 다 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100집이 넘게 차이가 나네요. 그냥 호고 치니까 집 차이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이건 패로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두어서 중앙 쪽을 포기하고 여기를 선수해서 한 점 잡는 수와 집 내는 수가 맛보기로 살았다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중앙만 잡아도 사실 손실이 큽니다. 네. 네, 끼운 수도 비슷한 의미죠. 살 수는 있지만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최유태 선수도 근데 냉정하네요. 뭔가 다 잡으러 가지도 않고 그냥 이길 만큼만 잡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 승부하는 무관하지만 이 수도 늘어서 사는 수가 훨씬 이득입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사는 수는 좀 아쉽고요. 네. 여기까지 잡혀서는 더 이상 해볼 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결정타가 나오면서 이후에 수수는 좀 더 진행이 됐지만 최유태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유태 선수가 뭐 완승국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복후의 복귀를 나누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아쉬움이 표정에서 드러나는 것 같네요. 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렇게 손으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복귀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좀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도 좋긴 할 텐데 약간 좀 제가 마지막에 실수를 해서 좀 원래보다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이 근처에 재밌게 관광 요소로 즐길 것도 많고 스키나 막 여기 시설도 리조트에 다 좋고 해가지고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한국기원 연구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3월에 들어가는 연구생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거를 당장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유태 선수가 승리를 차지하면서 우승을 거머쥐게 됐는데요. 인터뷰에서 최유태 선수 마지막에 실수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한 거죠? 아마 그 대마를 잡을 수 있었는데 네. 그 놓친 것에 대한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겸손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유태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또 언급했던 것처럼 태백에는 많은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태백에서 바둑대회가 또 한 번 열리게 된다면 시청자분들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해설의 조인선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